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 원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추후 급등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10년 만에 찾아온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빅사이클에 도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 올해의 주도주다라는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죄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였죠. 자, 지금 이미 상승 신호탄은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는 이런 FDA 승인 그리고 이렇게 갖가진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쾌거가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엄청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올해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이 주식 이 기업 자체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이 60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알테오젠을 이을 이 다음 대장주에 대해서 공개하는 이런 영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각가지 많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난달 영상이었죠. 매년 적자에서 1조 매출 흑자 전환을 했다. 현 시점 가장 저평가 바이오 주식이다 라는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었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서 날짜를 보시면 언제입니까? 지난 2024년 9월 12일입니다. 자, 지난달 영상인데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의미 있는 추세 반전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미 2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다. 바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올해 매출 전망이 5천억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1,00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기업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1,300억의 적자 기업이었다. 헌데 올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매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현 시점 가장 저평가 바이오 주식이다. SK바이오팜 제가 이렇게 내용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SK바이오팜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날짜쯤이었죠. 지금 이렇게 9월 12일이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이 날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다 조정을 받았을 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 시점에 엄청나게 저평가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고가 행진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이런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2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은 또 언제입니까? 지난 이 8월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 이중항체 ADC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빅파마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런 기술력인데, 자, 지금 이쪽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ABL 바이오다. 자, 그러면서 연내에 바로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 기술 이전이 요즘 바이오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이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ABL 바이오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ABL 바이오 차트도 보시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날짜쯤 말씀을 드렸죠. 8월 23일 이 날짜쯤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 바로 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죠. 자, 최소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SK바이오팜 ABL 바이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공유를 받아 가실 수 있고 이렇게 공부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제약 바이오라고 한다면 이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빼놓으실 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한국 역시도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죠. 자, 무려 이 3년여 만에 첫 번째 이렇게 금리 인하가 들어간 부분인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미국이고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게 특히나 한국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입니까? 3년여가 넘게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랐었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기준 금리 인하라는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무려 3년 2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서 금융 안정, 중립금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자 지금부터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분기당 한 번씩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물론 0.5 정도로 한 번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세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0.25 지금 이 정도로 예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기당 한 번씩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자 1년이면 얼마나 금리 인하가 됩니까? 1% 가까이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신다라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항상 이 주식시장은 뜨겁게 반응을 했죠.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 주식의 상승 여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욱이나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바로 이렇게 탄력을 주게 되죠. 자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익과 성장률이 높아져야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장주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바로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더욱이나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 조달이 쉽게 가능해지죠. 자 금리가 높으면 누구나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자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 부담감도 역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보다 쉽게 가능해진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헌데 항상 이렇게 투자 확대가 될 때 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까? 미래 성장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 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이고, 자 제약바이오 기업은 바로 이렇게 장기간의 자금 투자가 필요한 이런 산업이죠. 자 왜냐하면 신약 발굴 하나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적게는 10년, 많게는 15년 이상도 걸리는 게 바로 이런 신약 발굴이죠. 근데 이 정도 장기간 동안에 자금 조달이 있어야만 이런 신약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하여금 당연히 엄청난 큰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예전부터 보셨을 때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보이시는 회색표가 바로 이렇게 한국의 기준 금리인데, 지난 2009년도부터 금리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이런 차트의 모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하는 모습이 나아졌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바로 이렇게 제약 섹터들은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헌데 반대로 최근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랑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왔다? 단연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년 만에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2004년에서 2014년경에 제약기업의 시대가 한번 도래했습니다. 자 이때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증가들, 대기업들이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첫 번째 진행했던 이런 시대였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번째로 2012년부터 2022년경 이때도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의 시대가 도래를 했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품에 대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엄청난 상승이 한번 도래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도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3년부터 앞으로 다가올 2030년경 미래까지 또 한 번의 제약바이오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글로벌적인 신약들이 하나둘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죠. 자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유한양행이 한국에서 첫 번째 항암제로 FDA 승인이라는 이런 쾌거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글로벌적인 빅파마 제약사들의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생물보안법 역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생물보안법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국에서 또 한 번 중국에 대해서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대표적인 2023년도 IRA가 바로 이 2차 전지의 시대였는데 이 당시 역시도 IRA라는 이 법안 자체가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 K 배터리 관련주들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는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번 K 제약바이오사들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이번이 10년 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올해의 이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 상승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자, 지금 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 자, 이거는 지난 8월달 말까지의 기준인데, 자,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역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지금 이렇게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지난 2023년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바로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바뀌고 있죠. 더욱이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다시 한번 황제주 100만원에 등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의 제약바이오 바로 이 알테오젠은 무려 6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등등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처럼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속도감, 지금 이 속도가 빠른 기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금 이 신약 개발에 대해서 나는 뭐 2030년까지 준비 중이다,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나 지금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빠르면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이런 포인트이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금리 인하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빠른 임상 시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2025년도까지는 지금 이런 임상적인 부분들의 발표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이오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바로 이 알테오젠이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당연히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술 특례 상장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도 실적 성장이 있어야만 주가에 반응을 준다,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자, 알테오젠 이을 이런 다음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을 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 바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실시간적인 이런 주식적인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이런 관심 종목들까지도 상세적인 브리핑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매수 추천에 대해서 나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위고비 빼놓을 수 없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국내 유일 유통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동반 이런 상승 중에 있다. 사실 지금 위고비라 하면 유통은 블루엠텍, 품질 관리는 SLS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다. 지금 이 두 가지 종목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위고비 생산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이 실질적인 위고비 관련주로 엮이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자, 나노엔텍은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포인트까지 잡아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실시간적으로 주식 관련 뭐 어떤 테마, 어떤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전 장전에도 급등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10월 4일에도 그렇고 10월 7일, 10월 10일 지금까지 매일매일 두세 종목에 대해서 아침에 추천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수익률을 체크해 보시더라면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도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도 급등 예상 종목에 대해서
대해서 두세 가지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고 최소 5% 이상의 수익 지금 이런 부분들 챙겨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장중에도 지금 위고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상세적인 이런 매수 타점들 브리핑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600여 분 이런 식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자, 당연히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란이 있죠.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를 올려놓았고, 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댓글에도 고정 댓글로 이렇게 올려놓았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링크 클릭만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알테오젠을 이을 다음에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냐? 자,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동아ST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재료적인 관점들 그리고 이슈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하나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이 종목, 이 기업은 기술 수출 신약 상업화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3상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게 알테오젠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게 바로 이 기술 수출 때문이었다 말씀드렸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지금 이 기술 수출을 이미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가져간 이 기업이 있겠죠.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이 부분으로 하여금 신약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 상업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 이렇게 계약금만 받고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추후 이런 마일스톤이라는 부분까지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또 한 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고, 자, 지금 이 부분이 출시 후에 어떻게 된다? 무려 2조에 대한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려 14년간 공격적인 연구개발 R&D에 대한 이런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또 다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2상, 3상 단계에 대해서 진입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늦어도 상반기 그리고 2025년에는 이런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토클리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체결이 들어갔던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죠. 자, 헌데 이 부분 치료 효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미 타사 대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효능을 발표를 했다. 시장 경쟁의 우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자, 더욱이나 이에 따라서 연내 3상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이 부분은 이미 FDA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마일스톤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자, 이에 따라서 매출 그리고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번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지금 2023년 말경, 지금 작년 말경에 주가가 올랐고,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세울 때는 돈적인 부분, 바로 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돈이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는 올랐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거래대금 나간 흔적이 거의 없었죠. 근데 최근에 유의미하게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자, 바로 지금 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헌데 올해 누가 뭐래도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더욱이나 이쪽 관련해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 기업에 대해서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더욱이나 지금 이 부분으로 하여금 3상을 연내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2025년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임상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금 이 기술 이전으로 하여금 삼상이 진행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일스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수령이 가능해진다, 매출적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동반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어떠한 개별적인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주가가 꼬꾸라질 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얘들이 산다라고 주가는 올라가는 건 100% 아니에요. 자, 하지만 얘들이 모아 담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률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와중에도 쓸어담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특히나 한올바이오파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자, 주식이라는 건 이런 조정을 주면서 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라는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모아 가신다라면, 자, 늦어도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2025년도까지는 신고가를 넘어 또 한 번에 이렇게 알테오젠처럼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동아ST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회사는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헌데 지금 이 기업 자체에 또 다른 자회사,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바로 이 ST팜이라는 이런 기업 자체도 있고, 이 동아제약,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뮨도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FDA 품목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헌데 지금 이 이뮨도사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죠, 얀센이 개발한 이 스텔라라라는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인데, 지난 2013년도부터 동아소시홀딩스와 이 메이지세이 카파마라는 이 기업 자체가 공동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동아ST로 개발 그리고 사목화 권리가 이전이 되었죠. 자, 지금 2013년부터 공동 개발에 들어갔던 이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타스라는 이 기업 자체에 기술 이전이 들어갔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의 이 트렌드라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이 들어갔던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난 2021년도 다국적 제약사인 인타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자, 지금 헌데 이 인타스라는 기업이 자회사,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의 이렇게 계열사를 통해서 상용화를 예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이전을 했던 동아ST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동아ST의 최근 5년간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자, 매출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이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로를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트너사인 인타스의 자회사인 어코드 바이오 파마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통을 시작을 하고 마일스톤 그리고 노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자,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실적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걸 모두 잡고 있죠. 기술 이전도 이미 들어갔고,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매출, 어디 시장이죠? 바로 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매출까지 잡고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무려 17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미국만 하더라도 17조라는 겁니다. 헌데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엄청난 대규모 시장인데, 자, 지금 이 동아ST의 기술 이전이 들어갔던 이뮨도사가 미국 시장을 유통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지금 무려 17조 원 시장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타스를 통해서 미국 포함 전 세계의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자, 미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용화 이후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자, 더욱이나 이에 따라서 이미 이번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어서 4분기 내년 2025년도까지도 이런 식으로 실적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동아ST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반기, 바로 이 지금 1분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정확히 이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시작한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리고 이 올해 제약바이오 이 섹터 종목들의 이 주가의 상승률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이죠. 자, 더욱이나 이렇게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이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 구간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데 지금 이 동아 ST, 동아제약 지금 이 기업 자체가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나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다. 헌데 지금 이 기업의 주가 자체는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헌데 지금 중요한 이 기술 이전도 이미 진행을 했고,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 마일스톤 그리고 이 로열티까지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매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동아 ST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더욱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중동까지도 이 승인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하나둘 이슈가 터져준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주가 상승 나오긴 힘들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지금 자리는 하지만 너무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정을 받아봐야 얼마 받지 않을 거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항상 그렇듯 이 분할 매수라는 접근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모아 가신다라면 지금 이 동아 ST 이 종목 역시도 큰 수익을 챙겨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10년 만에 찾아온 바로 이 제약바이오의 빅사이클에 도래를 했다. 이미 상승 신호탄은 터졌는데, 자, 올해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이 알테오젠을 이을 다음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 ST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재료를 가지고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더라면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장중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방, 이 텔레그램방도 입장을 하셔서, 자, 영상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이렇게 관심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